네, 두 번째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파트 2 강좌에서는 이제 주로 애니메이션 작업과 이펙트 작업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강의로 바로 애니메이션 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 말미에 제가 그 그래프 에디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조금 더 깊게 그래프 에디터와 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1280720 29.97 5초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컴포지션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 서클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 서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센터 위에 맞춰 놓고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쉐이프 레이어에 대해서 포지션,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애프터 이펙트의 이 컴포지션 화면을 봤을 때 이 화면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특히 이동과 관련돼서 특정한 이제 그 좌표값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해상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컨트롤 K, 지금 이제 해상도로 보게 되면 이제 1807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포지션의 값을 00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그 레이어가 현재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즉 좌측 상단 꼭대기에 그 코너점으로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이 컴포지션 화면상에서 X, Y 좌표값의 이제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00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만약에 X축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값이 이제 증가된다는 뜻이죠. 그 같은 개념으로 Y축 값을 이제 증가를 시켰을 때 보시다시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값이 증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프레임 위치에서 K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끝 프레임 위치에서 만약에 제가 이 정확하게 이제 그 반대되는 지점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바로 1280, 720 이 위치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대각선 위치로 직선적으로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이런 이동과 관련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그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특정한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쪽 위치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값을 만약에 600이라고 입력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현재 지금 이 X축의 위치가 바로 600 픽셀 위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위치를 제가 이제 3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Y축으로는 300 픽셀 위치에 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타이핑을 하지 않고 해당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그 포지션 값을 입력을 해서 특정한 이제 좌표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현재 지금 픽셀 단위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그 퍼센트 오버 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50, 50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해상도가 가지고 있는 절반 위치로 그 절반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 역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이제 키프레임을 삭제를 해버리고 전체를 다시 키프레임을 적용해주죠. Alt, Shift, P 첫 번째 위치에서 키프레임을 적용해주고 타임라인을 이동하고 오브젝트를 이동을 해가면서 적절하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만들어 봅니다. 위치를 이쯤으로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아놨습니다.
이미 그 얘기를 한 대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그 애니메이션 패스 경로에 이 다트를 보게 되면 이 다트의 간격이 바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스피드를 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다트가 찍혀져 있는 간격은 바로 해당 그 키포인트와 그 다음 키포인트 사이에 존재하는 바로 이 키프레임의 간격 있죠? 그 간격의 밀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위치에서 이제 그 간격을 이렇게 제가 이제 좁게 타이밍을 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할 그 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밍을 좁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동이 되는 거리가 더 넓게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동이 되는 이제 그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기존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 화면상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그 키프레임을 현재 지금 제가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전 강의에 제가 말미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바로 그래프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해석이 된 좌표값이라든가 속도값을 수학적으로 이제 그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조금은 더 정교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그래프 에디터 상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오토줌 그래프 하이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Y축의 그 값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알맞게 자동적으로 화면에 채워주게 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 값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화면에 알맞게 줌인 줌아웃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세로 방향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지금 피트가 돼서 조정이 된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이제 그 별도로 그 세로축으로 줌인 줌아웃을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토 줌 그래프 하이트 기능을 일단 끈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휠을 같이 굴려서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굴리게 되면 바로 좌우 방향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그래프의 어떤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 줌인 줌아웃 그 스케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줌인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핸드 툴을 사용해서 드래그를 해서 특정 타임라인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휠, 알트 휠, 스페이스바, 기본적으로 그래프 에디터에서 어떻게 줌인 줌아웃 이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토 줌 그래프 하이트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서 Y축으로 이렇게 줌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그 Fit Select to View 또 Fit All Graph to View 이 두 개의 버튼 있죠. 이 두 개의 버튼을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알맞게 역시 그래프를 화면 안에 가득 채워서 줌인 줌아웃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기능을 사용을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화면상에 그 잡혀져 있는 그 애니메이션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그려진 그래프는 바로 X축을 뜻하게 되고 그린 색상은 바로 Y축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보시다시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타이밍상 위치에 있는 키 값에 변화가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얼마든지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키가 가지고 있는 타임 값을, 시간 값을 바꾸는 뜻이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X가 가지고 있는 키와 Y가 가지고 있는 키가 서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 타이밍을 X축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시간적인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Y축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얘기는 바로 시간이 아니라 그 키 값을, 그 밸류 값을
바꾼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특정 그 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 키를 선택합니다. 그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묶여져 있는 자동적으로 Y쪽 키포인트도 같이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 다시 Ctrl Z 언두, 바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 키포인트를 이제 가리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펜 툴 마이너스 모드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 키프레임이 삭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그 다시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그 기존의 키가 없는 위치에서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게 되면 플러스 키로 바뀌게 되죠. 컨트롤 클릭, 그러면 이제 새로운 키를 중간에 이렇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이미 존재하는 위치에서 다시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 컨트롤 클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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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네, 알 수 있죠? 다수의 그 키를 한꺼번에 삭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 셀렉션을 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만약에 그 지금 그 펼쳐져 있는 그래프 상에 존재하는 모든 키 데이터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Alt 클릭을 하게 되면 Alt 커브 클릭, 그러면은 모든 키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어떤 그 키를 하나가 아닌 다수의 그 키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는 그 박스 모양의 조절자가 나타나죠. 바로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그 Show Transform Box라고 불리는, 즉 트랜스폼 박스 기능이 켜져 있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기능을 이제 건 상태에서 다수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지만 기능을 다시 체크를 해서 하나 이상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박스가 나타나죠. 이 박스에 이제 그 바로 양쪽 코너점을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타이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더 넓게 또 더 스케일링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비어있는 이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네, 한꺼번에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좌측, 네, 우측, 좌측, 타이밍, 스케일링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동. 네, 역시 이 상태에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값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다수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넓게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 모든 키프레임의 간격이 상당히 이제 좁게 설정이 되겠죠.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더 많은 움직임을 가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좀 더 느리고 넓은 타이밍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택되어 있는 모든 키프레임을 그냥 딜리트를 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다시 지금 이제 그 네, K키를 눌러서 지금 마지막 그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 또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해서 중간에 키를 삽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 키프레임을 이제 이동을 해서 어떤 특정한 그 키 상태를 이렇게 네, 그 모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네, 바꿔놓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러나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그래프 에디터 상에서 해당 키 포인트를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키를 수정하지 않고 키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에디터 밸류 기능이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그 값을 입력을 해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이제 클릭해서 나타나는 에디터 밸류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해당 키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인터페이스가 나타나죠. 아무래도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키를 이제 카피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보죠. 보통 다시 그래프 에디터를 이제 닫아놓고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그 키는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S키를 눌러서 그 스케일 모드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적용해 주죠. 일단은 먼저 위치로 그냥 가운데에 대충 배치를 해놓고 스케일에 대해서 다음같이 키프레임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그런 상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보통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키를 반복해서 복제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복제를 하고자 하는 그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Ctrl C를 해서 먼저 키프레임 데이터를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그 타임라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지금 이 마지막 프레임 위치에서 붙여넣기를 해버리게 되면 기존의 그 키 데이터를 이제 덮어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Ctrl V 선택 Ctrl V 그러면은 그대로 복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작업을 그대로 역시 그래프 에디터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그래프 에디터를 활성화시켜서 해당 속성을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그 스케일에 대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두 개의 값이 현재 지금 같이 바뀌고 있죠. 같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Alt 클릭을 해서 두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지금 이제 그 트랜스폼 박스가 약간 좀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트랜스폼 박스 기능을 꺼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trl C 카피를 하고 이제 그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타임라인으로 이동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덮어씌우면 안 되니까 한 프레임 전진을 한 다음에 Ctrl V 그대로 카피된 걸 알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프레임 전진을 해서 Ctrl V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키프레임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반복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어떤 그 타이밍을 좀 더 그 좁고 빠르게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해당 키프레임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있는 그 트랜스폼 박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이 돼서 이렇게 더 빠른 타이밍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두 흡사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통의 일반적인 타임라인상에서 전체 키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 키프레임 위치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스케일링 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언두 그래서 역시 이제 그 그래프 에디터 안에서도 그대로 필요한 모든 스케일링 하고자 하는 모든 키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서 트랜스폼 박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타이밍을 좁게 더 넓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지금 바뀌고 있죠. 반대로 좁게 그러면은 더 빠른 속도로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 이 Y축 부분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스케일링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 이 XY 방향으로 그 스케일 값을 일괄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 그 커지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게 설정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더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지금 이렇게 더 크게 다시 드래그를 해서 더 크게 그럼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더 크게 조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역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카피를 하고자 하는 키 데이터를 제 선택을 해서 카피하는 방법은 Ctrl C, Ctrl V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그 모든 키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서 Ctrl C 그 다음에 다시 한 프레임 전진해서 Ctrl V 이런 식으로 역시
쉽게 반복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컨트롤 V.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Alt 클릭. 네, 지금 같은 이제 원래 그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시간 길이를 지금 추가를 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했죠. 10초로 더 늘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일링을 해서 타이밍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만들어진 그 상태를 역시 다른 그 레이어의 요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이런 쉐이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쉐이프가 가지고 있는 역시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 놓고 역시 그 스케일 속성이 돼서 지금 이 그래프 에디터상에서 존재하는 만약에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카피한다고 가정하면 Alt, 클릭, Ctrl C, 카피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 레이어의 특정 속성을 선택을 해서 역시 Ctrl V 그럼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같은 키프레임 내용으로 카피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피드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지금 그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는 다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서클을 생성을 해서 위치를 이쯤에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서클에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보죠. 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2초 위치에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는 동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직선적인 그 애니메이션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보시다시피 수평으로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죠. 아무튼 이 상태에서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트림을 시켜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애니메이션 상태를 보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그 속도적인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패스의 그 상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간격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속도는 등속 상태, 즉 속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제가 그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애프터 벡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키프레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타임, 즉 해당 키프레임이 어느 시간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밸류, 즉 실제적인 그 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좌표값이라든가 특정한 이제 그 속성값이 있게 되겠죠. 그 속성값.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스피드, 즉 타임과 그 밸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떤 식으로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그 값의 변화율, 바로 속도 성분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이 그래프 에디터 상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지금 밸류 그래프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이제 그 속도 그래프로 표시를 바꿔서 판독을 하려면 밑에 있는 바로 이 해당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Edit Speed 그래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색상은 흰색으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판독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현재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평 상태죠. 수평이라는 얘기는 바로 속도적인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등속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속도가 이제 여기쯤 가서 딱 보면 이제 그 끊어져서 다시 이제 그 수직 상태로 뚝 떨어지고 있죠. 이 얘기는 바로 해당 애니메이션이 정지되어 있다는 뜻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제 등속 상태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딱 정확하게 멈춘다는 얘기죠. 바로 실제로도 이제 그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그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다이내믹한 애니메이션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조금 스무스하게 출발을 하고 멈출 때도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고 다이내믹하게 멈추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진행되는 이 간격 자체가 다르게 표현이 되면은 그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 수평 상태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그 속도적인 그 느낌을 이제 변화를 주려면 바로 해당 그 스피드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시작점과 끝점. 지금 이 벨로 그래프 상태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제 이 키가 가지고 있는 개수는 하나, 두 개가 되겠죠. 그에 대응이 돼서 스피드 그래프 키 역시 두 개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벨로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키를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되어 있는 그 위치 상에서도 똑같이 스피드 그래프 안에서도 똑같이 추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스피드 그래프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키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역시 그대로 벨로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규칙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이 키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서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저의 의도는 지금 이 멈추는 위치에서 이렇게 등속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스무스하게 멈추는 게 의도입니다. 따라서 그 위치상에 이제 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 이제 그 한쪽에 핸들이 나타나게 되고 키 포인트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를 이제 상하로 움직여 줍니다. 종속을 시켜서 이제 그 스냅핑이 걸린 상태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하면서 동시에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Y쪽으로 고정된 상태로 정확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 속도 그래프의 모양을 역시 바꿀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는 순간 Shift 키를 눌러서 당겨주게 되면은 원래 이제 키 타이밍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래프 모양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그래프가 원래는 이제 수평이었죠. 그 얘기는 이제 등속이었다가 지금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보게 되면 부드럽게 증가했다가 이제 완만하게 다시 부드럽게 값이 바뀌는 그런 비선형적인 커브의 모양으로 그 속도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전에 비해서 그 멈추는 느낌이 살짝 부드러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그 느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는 이제 이 핸들을 이제 좌우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속도가 여기서는 이제 비교적 좀 딱딱하게, 물론 이제 이전 상태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값이 바뀌는 그 속도가 이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이것을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죠. 값이 증가됩니다. 갑작스럽게 증가가 됐다가 갑자기 뚝 하고 아주 부드럽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션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속도가 아주 가속이 되는 것처럼 가다가 이제 여기서는 부드럽게 속도가 증가돼서 아주 부드럽게 멈추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컴포지션 화면상에서 보게 되면은 키 타이밍이 가지고 있는 그 간격이 처음에는 이제 간격이 넓었다가 점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간격이 이제 좁아지는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지금 느려지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멈출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멈추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스타트 포인트 위치에 있는 이 키 포인트에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15프레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약간 부드럽게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속도가 증가되는 이런 식으로
모션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보죠. 네. 역시 네, 이전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제로에 가까워진 상태인데 네, 역시 비슷하죠. 그래프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유지됐다가 갑작스럽게 이 순간에서 갑자기 속도가 튀는 듯한 느낌으로 갑자기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그 모션의 느낌이 상당히 좀 약간 다이내믹하게 정말 애니메이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느낌이 약간 좀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아까와 같이 네, 이 벨로 그래프, 즉 어떤 그 좌표값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속도에 해당되는 스피드 그래프를 적시적소에 그 모양을 바꿔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이 스피드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처음에 제가 그 생성돼 있을 당시에, 즉 수직 상태, 수평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시 Alt 클릭을 해서 모든 스피드 그래프의 키포인트를 다 선택을 합니다. Alt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 스피드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모양의 어떤 기본적인 그 기울기 특성을 바꿔주는 몇 개의 버튼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네, hold, linear, auto bezier, is in, is out. 지금 보게 되면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처음에 그 수평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리니어로 선택해 줍니다. Convert Select Keyframe to Linear.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네, 보게 되면은 네, 이전 상태로 되돌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을 네, 오토 베이지어로 바꿔주게 되면은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오토 베이지어로 바뀐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모양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언두, 다시 Alt 클릭. 이때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세 개의 바로 이제 is in, is out, 바로 이 세 개의 그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 말미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 개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해주는 일종의 그 스피드 그래프의 프리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용자가 이제 힘들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다듬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대신에 프리셋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스피드 그래프의 모양을 좀 더 쉽게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is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보시다시피 뭐 is는 쉽게 말해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 시작이 됐다고 끝났을 때 그 속도가 증가 감소되는 것 자체가 부드럽게 증가 감소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지점이 같은 비율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증가했다가 부드럽게 감소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니어 상태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등속의 느낌이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택, Ctrl D, 다시 이제 네, 포지션, 네, 이 스피드 그래프는 선택을 해서 is 네, 인위적으로 제가 그 Y축의 위치를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벨로 그래프로 가서 이제 이 Y축에 가지고 있는 그 벨로 그래프를 다 선택을 해서 네, 위로 이제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해놓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is, 여기서는 linear. 네, 그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 과정은 이미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네,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네, 이렇게 is가 아니라 다시 선택해서 다시 이제 리니어로 바꿔놓고
특정 그 포인트 하나만 이제 그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네, is in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네, 감소된 모양으로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이번에는 그 첫 번째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is out. 네, 그럼 반대의 모양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어떤 그 속도적인 느낌을 취사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처음에 한 대로 네, 이런 그 프리셋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리니어 상태로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그 모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전 강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반복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재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스피드 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까지 언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